보시기에 김건희는 지금 구속이 확실시. 그럼요, 100%죠. 확실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고 아니 김건희를 구속 안 하면 누굴 구속해요? 그렇죠. 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구속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저는 김건희 카르텔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스 목사 정강훈이네. 안스 목사 정강훈이네. 안스 목사 정강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아까부터 빤스고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아 여기 있어요. 이 자식이 일로 와, 일로 와. 예. 이 자식이 말이야. 뭐라고, 이 자식아? 저거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봐야겠어요. 저기 어제 장면이 어제 장면입니다. 막 아유, 열받아가지고 막 그 거리에서 유튜버하고 기자들한테 기자회견하는 중이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너 이리 와. 아유,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건 우리예요.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네. 그래도 압수수색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작정하고 들어간 거고요. 네. 경찰관도 한 70명 정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보겠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언론에 잘 안 나왔지만 정광훈만 한 게 아니라 뭐 신혜식 등 네.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 여러 명, 7명인가 같이 했고요. 예. 이게 좀 전에 김 대모대 소장님 인터뷰를 예. 하셨는데 그분이 참여했던 7월 23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네네.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네.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그 기자회견이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네. 우리가 제가 종교인들이 뭐 기자회견 해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네네 제가 오. 취재하고 확인한 바인데 네. 기류 변화가 그때 읽혀졌고요. 오. 그때 종교인들이 기자회견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예. 국수본 안에 들어가셔서 예. 국수본 관계자를 면담합니다. 면담했다고 또 얘기했어요, 아까. 면담해가지고 뭐 차도 드시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도 지금 경찰에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네. 경찰청장은 지금 여전히 조지호가 차지하고 있어서 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차장을 임명해가지고 그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행 네네.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뀐 거죠. 하여튼 예. 대행이어도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새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용이 새로 갖춰지면서 네. 여태까지 국민들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좀 벗어날 기회다 해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중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전광훈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도 사실 전격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죠. 네, 뭐 7개월이 지났는데. 7개월 됐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의지를 김 대모대 목사님이나 여러 종교인들이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7개월 동안 그 수사를 뭐 이렇게 미온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될 안 것이고 했죠. 네. 안 했다. 예. 그거 안 한 놈들 저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서부지검 폭동 사태만 하더라도 네. 전광훈이 뭐 한다는 교회에 관련된 특임 전도사만 2명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특임이라는 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배후 예. 그 뒷선을 수사하는 건 너무도 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네. 그냥 서부 지원에서 난동을 일으킨 직접적인 범죄자들만 수사하고 말았거든요. 네. 이건 정말 다른 것도 아니라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법 체계를 깨트린 네. 반헌법 폭력배들에 대한 수사마저 제대로 안 했다는 건 경찰이 그동안 법질서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두 손 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걸 뭉갰는지 내란 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스스로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전광훈이가 수사 정보를 전해 듣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이가 됐든 윤석열, 김건희가 됐든 경찰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네. 그것도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실제로 정광훈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그 자기 교회 관할이 이제 종암경찰서인데 종암경찰서에서 전광훈에 대한 뭐 고소 고발 들어오면은 다 그냥 뭉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광훈이 자기 입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죠. 그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물어봤더니 네네. 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건 경찰의 말입니까? 그렇죠. 경찰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전광훈 등의 수사만 뭉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내란 당일에 경찰의 역할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렇죠.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서는 주로 계엄군을 지켜봤지만 예. 실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건 경찰이었고요. 국회를 봉쇄했고 예.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그날 네. 오후에 그 여의도 앞에 지나가실 일이 있었던 분 얘기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날 경력이요. 오후, 그러니까 네. 밤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경찰이 새까맣게 국회 앞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그래서 날과 달리. 예,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경비 개통을 통해서 경비만 움직이지 않고 정보도 같이 움직였을 텐데 네, 최소한 경비와 정보를 통해서 조지호와 또 김봉신이 경찰력을 어떻게 지휘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인 흔적이 있고 또 국회 권능을 방해하기 위해서 움직인 흔적들은 뭐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그 점도 그야말로 투명하게 수사가 돼야 되고요. 경찰이 이제 거듭나냐 그렇지 않냐라는 숙제를 앞으로 풀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은 여태까지 뭉갠 수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반성하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내란에 가담했던 내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뭐 아주 일선 하위직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자리에 대한 경찰관들에 대한 단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가벼이 남길 일이 아니고요. 그거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 상당수가 난 TV 보고 알았다 계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왔단 말이죠.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내란 수습이 가능할 것이고요. 사실 인사도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빨간 장미 같은 네. 분 바로 우리 이제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오창희. 자,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정광훈은 지금 구속은 예정돼 있다. 네, 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주범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광훈은 주범에 해당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 대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조폭의 수장이 중요합니까? 수장이 중요하죠, 수장이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 오더를 때린 사람이잖아요. 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서부지원 주소 좀 찍어줘. 뭐예요? 다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네.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윤석열을 지켜라. 네.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종범이 지금 징역 5년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범을 사법 처리 안 한다면 뭐 정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광훈에 대한 뭐 인신 구속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봅니다. 네. 가야죠 이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징역 3년 6개월 네네. 그 이상 받겠다는 그럼요. 전망도 네네,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와 우리 전광훈. 죗값을 치러야죠. 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희한한 지위를 누렸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렇죠. 네. 뭐 은퇴 목사라면서 뭐 지금 또 보면은 말 몇 마디 하면 2천만 원씩 주고 그런다며요. 네.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실한 오너죠, 오너. 오너는 네. 전광훈이 자기가 뭐 원로 목사다 뭐 아니 그 자기 책임 없다 이런 식인데 아니, 이거 마치 재벌회장들이 네. 결제할 때 연필로 결제하는 또는 등기이사로 그 등기에 올라가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 회피하려는 그 행태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원로. 은퇴하고 원로가 예. 어떻게 엎드려 뻗쳐 뭐 대가리 박아 이런 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날마다 말도 안- 주일마다 그 예. 설교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왜 원로가 날마다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예.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책임져야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종교에 탈을 쓰고 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뭐 그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창익 국장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경찰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네. 그래서 전광훈은 구속을 전제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요. 이미 증거도 다 확보가 된 거겠죠. 어느 정도- 압수수색은 마지막 단계 그럼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강제 수사니까 어느 정도는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수사 기획을 하잖아요. 네. 작전을 짜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아. 전광훈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예, 저 그러니까 신혜식. 네, 신혜식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러니까 동시에 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강제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거 아니에요? 네네 소명이 되는 거죠. 어느 예. 정도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그런 강제 수사를 하겠죠. 네. 야, 오늘 내일입니다. 전광훈도. 예.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저 길거리 인터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격앙돼 있잖아요. 네. 지 운명을 아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광복절 전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는군요. 아, 그런 거 알아요. 네, 왜냐면 네, 그건 네. 귀신같이 알아. 아. 예? 그가 뭐 선지자다 예언자다 스스로 아니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자기 운명과 관련해서는 선지자 맞습니다. 아니 그걸 자기가 지은 범죄가 있는데 네 가만 8.15 전에 구속될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하게 맞출 좀 거네요. 임박해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9월 전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느낌에. 예. 아유 전광훈. 그동안 평화나무가 전광훈 후속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제가 2020년에 한번 성공했는데 네네. 2020년에 성공했는데 그 총선 끝나자마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더니 또 광화문에 대환장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때 주진우 기자가 전광훈이 밖에서 싸돌아다녀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라고 하는 건 민주진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건 기괴한 얘기죠. 기괴한 얘기예요. 또 8월에도 네. 전광훈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아니 이 인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아니, 누구 뭐, 편이야? 아니 싶더라고요. 뭐 편이기보다 뭐 기자면 누구든지 취재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진영 논리로만 보면 안 되죠. 전광훈이 네. 저러고 다녀야 뭐가 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라 예. 전광훈 앞에 필요한 건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들이 있고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네. 네. 전광훈이 단죄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정의를 찾아요? 전광훈이 같은 악질 범죄자는 네. 지금 있어야 될 곳이 뭐 따뜻한 자기 안방이 아니라 네. 구치소로 가야죠.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예. 전광훈에게 다시 갱생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갱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내긴 해야 됩니다. 네, 꼭 보내야 합니다. 참 평화나무가 여러분 그걸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나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7월 23일 기자회견 네. 그런 거 네. 보통 기자회견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네. 국수본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관계자를 면담하면서 기류를 바꿔주신 공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김건희가 오늘 이제 10시에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첫 출석 조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어디 경호처 건물에 가가지고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 받고요. 결국 면죄부도 받았고요. 오늘 수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김건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거고 이제는, 그냥 네. 한 뭐 여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범죄자의 혐의가 특검에서 법률상 정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갈래친 게 16가지잖아요. 네. 근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목걸이는 그거 하나냐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은 그거 하나냐 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새끼를 쳐 나가는 중이거든요. 김건희가 윤석열 재임 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앞으로 파헤칠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또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죄 추궁해야 될 여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특검 기간 동안 이게 다 밝혀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오늘 특검에서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100쪽 분량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간출이고 간출이어서 100쪽이라는 거예요. 한 번 간출인 게 백쪽이라고 아니라. 하는 것은 질문만. 질문이 100개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훨씬 넘죠. 네. 100페이지라는 거죠. 예. 질문지만. 예. 그럼 답변까지 포함하면 이건 뭐 수백 쪽 넘어가는 거고 네. 간출였는데도 100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수사를 하게 되면 제2, 제3의 이제 혐의들이 계속 밝혀질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수사를 당장 어떻게 한다만이 아니라 예. 이건 정말 뿌리를 뽑겠다, 발본색원한다는 마음으로 특검을 연장하는 것 또는 뭐 나중에 안정적으로 뭐 경찰청 국수본이 사건을 가져와서 추가 수사를 한다는 것 이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예. 자, 100쪽이면은 그 질문만 물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 답변을 안 들어도 근데 뭐 김건희가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죠. 뭐 답변은 다 한다고 하던데. 우울합니다라는 정도 답을 하거나 그러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 김건희도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2판 4판이죠. 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가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범죄를 부인하는 그야말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만 부각될 테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자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태도를 일관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전문가이신 오창희 국장님 보시기에 뭐 같은 수사니까 오늘 김건희를 부른다. 또 100종 넘게 그 질문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저간에 또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네, 했죠. 구속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종호는 또 구속이 됐습니다. 보시기에 김건희는 지금 구속이 확실시 그럼요. 100%죠. 확실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100%고 아니 김건희를 구속 안 하면 누굴 구속해요? 그렇죠. 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구속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저는 김건희 카르텔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도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잖아요. 예. 그럼 그 사건뿐이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부토건뿐이냐, 뭐뿐이냐라고 네. 물어보면 글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심 오직 그런 데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굉장히 많고 네.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김건희와 연계가 된 범죄 집단 또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 기업, 뭐 어떤 기관, 뭐 여러 주요 포스트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다 추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털고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가 공조직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뭐 그 과정에서 ODA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 ODA 많이 안 하는 나라거든요. 네.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적게 하는데 네. 왜 ODA는 캄보디아만 있냐? 그러면 이게 ODA 관계된 여러 부서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 라인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속아내자는 거죠. 차지에. 그러니까 뭐 나라를 새로 만든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같은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됐던 범죄 혐의자들은 속아내고 가야 된다. 네. 그럼 그 과정은 뭐 그냥 생략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그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통일교가 굉장히 애착을 가진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통일교의 이득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충식 메모에서 통일교와 그 김건희와 캄보디아를 적시한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뭐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이 한학자한테 큰절하고 쇼핑백 2번 받아갔다. 네. 대선 전에 받아가고 대선 후에 받아갔다. 그럼 정말 참. 쇼핑백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만 원권이 얼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인 거죠. 정말 더러운 네. 놈들입니다. 정말 네. 더러운 놈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거기 가서 절하는 그 유명한 국회의원 또 뭔가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학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뭐 참 엄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돈 받아갔던 권성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사 제대로 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럼요. 예. 이게 일단 과거와 현재가 있다고 할 때 과거의 부패 세력들이잖아요. 과거의 범죄 집단 이 범죄를 야당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단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여튼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일가가 뿌려놓은 범죄 씨앗들을 제대로 수거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현재에서 제대로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단호하게 응징해야 되는 범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가 구속돼서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를 옹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김계리 같은 사람은 또 좀 당분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개몽돼서 계리가 된 그 사람. 독특한 분이어서 그런 네. 사람들 말고 네네. 진짜 그렇죠. 권력의 그 풍향계를 항상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야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네. 실제로 김건희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소위 캐비넷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지 뭐 이를테면 경찰에 정보 보고를 하잖아요. 경찰 네. 정보 파트에서 예. 대통령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정보 보고를 대통령만 받아봤을까, 윤석열만 받아봤을까? 아니 비아폰을 뭐 남편하고 같은 걸 썼다고 특히 했잖아요. A급을 썼다 그러는 예.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여러 가지 경찰 정보만이 아니라 검찰 정보도 있고 국정원 정보도 있는데 그걸로 또 주가 조작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각종 정보가 김건희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예. 국정원의 어떤 공무원이든 예. 뭐 누구누구 특보만이 아니라 네. 또 어떤 경찰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김건희 라인. 예. 김건희에게 충성하고 김건희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고 김건희에게 온갖 이익될 만한 일들을 했던 라인들 이걸 솎아내야죠. 그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또는 경찰이나 뭐 검찰 또는 여러 공수처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최근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당 기업 관계자가 구속됐고 당시 외교부 장관까지 조사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예정도 없이 전격 방문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터에 찾아가 재건을 미끼로 특정 기업을 끌어들여서 주가 조작을 도와주었다면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지금 이맘때 하시는지 좀 모르겠지만 뭐 말은 맞죠. 예. 정말 끔찍한 거죠. 네. 남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면서 거기에도 어떻게 빨대 꽂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단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단죄의 범위가 이제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제 구속되면 우리의 시선은 김건희나 윤석열에 꽂히게 되잖아요. 저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네. 김건희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김아무개, 뭐 이런 이아무개 이런 한두 사람이 협력으로 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조직이 함께 움직였잖아요.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종섭이 호주로 도망갈 때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노공이라고 당시 법무 차관이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랬냐면 지인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법무부 차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특히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성이 무슨 지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얼마나 네. 있겠어요. 그냥 누군가의 지시죠. 그러면 법무부 차관이란 굉장히 중요한 고위공직자가 네. 이종섭을 도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네.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무엇이든 간에 네. 제대로 단죄해야 되고 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제 이런 국사범 소리를 들을 범죄를 저질렀다. 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 이상의 범죄도 가능했을 집단이다. 그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봤잖아요. 네. 그때 삼부토건 같은 거 상상 못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현직이 돼서도 주가 조작을 하는구나. 이미 주가 조작권 때문에 후보 시절에 네.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대통령 돼서도 더 열심히 주가 조작한다. 이건 진짜 뭐 그렇죠. 양심이 스테인레스로 돼 있지 않고서야 양심도 없고 겁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하나의 회사만 가지고 주가 조작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이 이례적으로 뭐 뛰거나 뭐 이런 거, 예. 뭐 무슨 기획 같은 냄새가 나는 것들은 사실 수사를 해봐야죠. 네. 목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한두 개만 받았을까? 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사실 김건희가 했던 목걸이 같은 거 쭉 스캔해가지고 전수조사 같은 거를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해야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럼 제2, 제3, 제4의 범죄들이 나올 거고 김건희에게 돈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한 학자밖에 없었을까? 그럼. 하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돈을 매기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또는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부패 세력이잖아요. 예. 이 세력들은 단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저는 이런 상상까지 하기 싫은데 이 정말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 참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혹시 이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아니었다면 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현재로서 그렇게- 방치라는 의심은 들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방치했다는 네네네 의심. 그렇죠. 왜냐하면 할로윈 앞두고 당연히 이태원은 언제나 그랬는데 왜 그날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리고 방치도 기회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에 지구촌 축제라고 음식 뭐 축제 했는데 그때는 차도까지 다 개방했는데 그거보다 할로윈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태원에 몰릴 걸 알죠. 그건 누구나 네.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이태원에 살지 않아도 아는데 근데 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네. 뭐 대통령실 주변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지원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 상황이 있었지만 집회 인원도 뭐 수십 명 정도로 적었는데 그런데 왜 경찰서장과 경력은 그쪽에만 거기 네. 뭐 사실 한 블록 차이거든요. 예. 지하철로 한 정거장 차이인데 네.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왜 그랬나 이건 의문이고요.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그러면 어떤 손길이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윤석열 부부가 하고 다녔던 짓거리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추도라고 해가지고 쇼핑하듯이 뭐 기천불 돌아다니고 이런 거. 예. 이런 과정들은 저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혹세무민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 아주 끔찍한 죽음들 앞에서 자기에게 정치적 불이익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는 장면들은 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김충식 네. 그 사람이 수첩에 무한공항 정비 관련 업체 대표의 명함이 끼어져 있었어요. 그 명함은 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다면 실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기억을 못한다고 김충식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알만도 할 텐데 그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수상합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끔찍한 참사 글쎄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고통이 뭐 1, 2년 지난다고 해서 아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 가족들은 지금도 길거리 곳곳에서 예.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그럼요. 밝혀달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책임 있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헛짚은 것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 오해면 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이상한 기획이 있었다면 네. 이건 정말 때려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저는 뭐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한때는 진짜 사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 진짜 또 다시 뭐 이런저런 또 의혹들이 제기되는 마당에 또 반성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빤스 차림으로 동물원에 수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윤석열은 인권 운동가에서 이런 얘기할 얘기는 윤석열은 아니지만. 정말 거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 뭐 그런 선택을 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저질이에요. 너무 더럽고 저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살다 이런 왜 미친 것들 처음 이 사람이 봤습니다. 속옷 바람으로 그렇게 속옷 투쟁을 벌였을까?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검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검보? 네. 오. 여성이잖아요. 어. 그날 체포를 집행한 책임자는 네. 김건희 특검보였잖아요. 예. 여성입니다. 그랬어요. 네. 아니 그 윤석열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집행 책임자가 여성이잖아요. 그 앞에 자기가 속옷바람으로 널브러져 있으면 지가 어떡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상대를 같아요. 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와. 아니 전 남성이에요. 완전 그런데 미친놈이네, 제가 남성인데 제가 법 집행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윤석열 같은 인간이 속옷바람으로 널브러져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윤석열의 몸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내 직무여도 저는 그 몸에 손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러운 느낌 들잖아요. 네. 아니, 인간임에도 더러운 인간이 있어요, 윤석열처럼. 근데 그게 저는 같은 남성인데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성이라면 예. 그러니까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윤석열.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특검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난리를 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짓말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다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는 윤석열 보면서 더워서 그랬대잖아요. 더워서. 아니 근데 어느 수감자가 그 수용자가 그 감옥에서 덥다고 그 수의를 벗습니까? 아니면 벗을 수는 있어요. 혼자서 뭐 독방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벗는 거. 네. 그러면 아,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일과 그러니까 시간에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예. 뭐 소위 런닝구라고 하나요? 그런 차림으로 있기도 해요. 저도 여러 번 봤고 네. 그런데 그 일과 시간이면 그 간방이 쭉 여러 개가 있거든요. 10개, 20개, 30개씩 있는데 예. 그 간방에 있는 복도를 사동복도라고 하는데 교도관이 이동하면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봐요. 예. 그럼 윤석열이 속옷바람이면 뭐 예. 3617 예. 옷 입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말 잘 들어요. 그 아무리 범죄 저지르고 들어간 사람이어도 교도소 구치소 가는 순간 순한 양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 불이익을 거기서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싸우면 추가 뜨고요. 예. 불이익을 줄 게 추가. 되게 많아요. 추가라는 게 추가로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예. 불이익 줄 거 당연히 불이익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불이익이 징벌방 보내면 되죠. 징벌방. 네. 징벌방 보내면 텔레비전도 못 봐요. 아, 그다음 TV도 못 접견이 본다. 금지돼요. 예. 변호사 접견할 수 있지만 일반 예. 접견이든 뭐 장소 이동 접견, 예. 특별 접견이든 뭐 국회의원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거 전부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징벌방은 한 0.8평 정도 돼요. 네. 윤석열 같은 등치가 들어가면 양쪽 어깨가 이렇게 닿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관보다 좀 큰 거예요. 예. 그럼 돌아버리죠. 근데 운동을 못 해요. 운동을 또 못한다. 운동을 그래도 24시간 중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잠깐 나갔다 오는 거. 그렇지. 운동 싫어하는 윤석열도 운동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왜냐 답답하니까 안에서 운동이 금지돼요. 예. 그러면 말 듣죠. 그 다음에 옷 중에 기가 막힌 옷이 있어요. 진정의라고 그래요. 진정의. 옷 이름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네. 진정의는 이렇게 입어가지고 예. 뒤에서 잠그게 돼요. 이렇게. 그 손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소매가. 그래서 예. 소매를 뒤로 잠그는 게 있어요. 예. 경찰에도 그런 게 있고 교정에도 있거든요. 예. 그거 입으면 이렇게 꽉 쬐잖아요. 예. 그리고 옴짝달싹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윤석열 같은 성격에 5분이면 고분고분해지죠. 그다음에 이런 뭐죠? 모자도 진정모. 있어요. 모. 그건 뭐냐면 저 화이버에 안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면 자기가 자해를 하더라도 예. 그 뇌가 뭐 손상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폭염에 그런 거 쓰고 있어봐요. 금방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교정 당국이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뭐 고무호수로 참교육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비만 가지고도 윤석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예. 왜냐하면 아니 수용자가 저렇게 대놓고 땡깡을 부리고 그 땡깡 부리는 걸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네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질서가 제대로 엄중하게 잡혀야 될 그렇지. 교정시설에서 예.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네. 기본적인 질서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죠. 서울구치소장 좀 바꿔야겠네요. 우리 이제 오창희 국장님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전 공직은 안 할 생각이어서. 네. 예. 아니 법무부 장관이 시키면 돼요. 그리고 예. 교도관들 말 잘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구속까지 가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은 뭐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방성구도 있습니다. 뭐예요? 방은 막다. 예. 성 소리를 막는 거예요. 네. 구는 도구예요. 예. 그래서 방성구는 뭐냐 200 끼우는 마우스피스 같은 거. 약간 비슷한 제갈인데 이렇게 예. 튀어나왔어요. 예. 나무로 돼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가요. 예. 입에. 예. 그러면 입이 안 다물어진 상태에서 침만 질질 흘려요. 소리는 질러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방송구라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양심수 때 많이 꼈어요.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끼웠거든요. 예. 그걸 만약 입에 끼고 있다고 봐요. 예. 그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밥 먹을 땐 빼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저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근데 만약 윤석열이 방송구를 찼다고 봐요. 예. 그 사람 1분도 안 걸려가지고 잘못했나 절대로 안 까불겠다 이렇게 하죠. 깍듯한 존댓말 쓰고 막 교도관들한테 90도 인사하고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기도 하지만 네.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아니 예. 정말 조국이나 힘 있는 조국이죠. 네. 또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고개를 조아렸겠어요. 또 문재인 정권의 흔히 실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작자를 누가 그 자리에 앉혀줬어 하면 한두 사람 얘기되는 사람들 앞에서 윤석열이 어떤 태도였겠어요. 정말 한없이 겸손한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 사람들 앞에서도 1시간 중에 59분 혼자 떠들었겠어요? 그냥 제롱만 떨었을 거 아니에요. 네. 힘 앞에서 그런 자가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지가 힘을 가지니까 누구라도 짓밟아 버리잖아요. 네. 당장 조국부터 죽이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가 봤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캐릭터를. 지금 근데 윤석열. 방송국가 암에 들어오면 네. 윤석열이 어떻게 굴겠어요. 30초죠. 윤석열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 앞에 자기도 n분의 1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그에 대한 어떤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특검보도 그렇고 뭐 검사 생활은 좀 했겠지만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이런 유튜브 잘 돌려보고 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제압하는 게 예. 쉬워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사람은 수갑만 채워도 돼요. 수갑을 앞으로 채우지 않고 뒷수정이라도 뒤로 채워요. 예. 그럼 약간 등치가 있는 사람들 뒤로 채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힘들지 이 어깨가 아플 텐데. 아니, 그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죠. 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TV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MBC만 나오게. 아닙니까? MBC 예능도 하기 때문에 야. 뉴스만 반복해서 틀어주거나 아니면 김영미 TV 나왔다가 예. MBC 8시 뉴스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고문이죠. MBC 정치적 뉴스 고문. 많습니다. 요즘 밤 뉴스 25인가 그것도 새로 생겨가지고 네. 예 그래요. 그렇지 예능이 나올 수가 있구나. 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징벌방엔 TV도 없습니다. TV가 그래서 없는데, 고통스럽죠. 예. 네. 아니 그러면 TV는 두되 뉴스 나올 때만 틀어주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대놓고 난동이잖아요. 난동이라는 게 예. 누군가를 해치는 난동만 아니라 바람으로 난동을 부렸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이란 작자가 창피함도 모르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들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점잖게 예? 뭐 옷 입으세요, 뭐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듣겠습니까? 네. 그런 저질 인간이. 네. 그럼 그런 저질 인간을 여태까지 어떻게 단속해 왔나? 다 있다는 게 진정이도 있고 진정모도 있고 방송구도 있고 그런 거 쓰면 돼요. 여자 감옥도 비슷하겠네요. 근데 여성들은 윤석열처럼 더러운 인간들은 별로 없죠. 그래도 네. 못 예. 들어봤어요. 여성들이 그런다는 거. 네. 아이고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뭐 알 수 없죠. 예. 아니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윤석열처럼 저질이 된 인간을 상상하는 건 좀 네. 어렵잖아요. 슬픈 일이기도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놀다가 모처럼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사실 정청래 대표만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갔다. 그렇죠. OX면 O거든요. 네. 지금 개혁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차명으로 주식을 했잖아요. 주식이 그렇게 좋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주식하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가족도 아니고 말이죠. 보좌관 거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는 이게 이것도 또 다른 갑질이죠. 갑질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고 예. 정말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뭐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그만두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 되면 그냥 국회의원 그만둬야 된다고 정계를 생각해요. 떠나거라. 떠나야죠. 예. 뭐
이춘석 의원이 그동안 뭐 의정 활동에서 잘한 점도 있고 그랬겠지만 네. 너무 부적절했고 그럼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관련 쟁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금요일날 주식 떨어진 문제도 있고 네. 주가 떨어진 문제도 있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그러고 있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 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다행인 건 민주당에서 그거 알려지자마자 바로 조치들이 돼가지고 네. 뭐 탈당이란 형식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준석 문제를 좀 처리하고 있다는 건 네. 그래도 다행이고 예. 저쪽 당보다는 그래도 감수성이 좀 있구나 하는 측면은 다행이지만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주식하면 돼요. 아 정말 참 이게 아까 제가 제 시간에서 했던 말인데 이게 개혁적인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야지. 개혁적인 사람들은 늘 공격의 그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방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소하고 짜잘한 이런 그 시비거리를 만들질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국회의원쯤 되면 네.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사실 주식을 하지 않아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금지된 일은 아니지만 예. 사실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까에 대해서 골몰하는 사람, 이 사람도 법조인인데 예를 들어 변호사로 활동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송무 활동들 해야 되잖아요. 변론 활동하고. 네. 그러니까 정신 없어서 주식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 욕구는 넘쳐나는데 하필이면 고향이 전라도여서 전라도 출신으로 국회의원 하려면 민주당밖에 없어라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수구적이고 그러니까요. 기득권지향적인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호남은 자주 물갈이 해줘야 돼. 그럼요. 아니 그래서 호남 분들이 잘해요. 예. 광주도 보면 예. 재선 의원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다 초선이고 그러네. 다음에 또 바꿔낼 것 같고 예. 민영배 의원은 그래도 검찰 개혁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탈당도 하고 욕먹어 예. 가면서 그러니까 민영배는 한 번 더 해도 돼. 네. 나머지는 안 돼. 이러니까 이제 호남은 그래도 호남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영남하고 달리 영남은 뭐 어떤 짓을 벌이더라도 뭐 보좌진 조인트 간 사람이 지금 당을 대표하고 있고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하여튼 전 그래서 그런 공직을 수행할 만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네. 뭐 지금이라도 이춘석 교훈을 보고 좀 느껴라라는 네. 거고 이런 한두 가지 일탈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차명 주식 거래하다 걸렸다. 솔직히 하면 이런 거 3-4번 터지면 이재명 정부도 훅 가요. 그럼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네. 이거는 공동 운명이에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짓 하고 다닌다. 네. 아무것도 아닌 개인 일탈, 이를테면 음주운전이잖아요. 누군가가 네. 음주운전 한 2-3건만 동시에 터져봐요. 정권 흔들려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더 큰 실망하거든요. 네. 민주당은 국힘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저 부패 세력하고는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말이야 거액의 차명 주식 거래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럼 공직을 저런 데 써먹는 거 아니야? 국회 보좌진을 저런 데 써먹어? 하면서 긴장감이 팍 생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사건이 정권 쪽에 죄송하지만 잘 터졌어요. 이게 경계 삼아야 돼요. 보좌관 갑질 문제로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네. 보좌진 폰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 지금 그게 의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겁이 없는 거죠.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춘석 만이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정말 명심하고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들이 함께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경계 삼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뭐 때론 의원들한테 조용히 해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예. 저는 그런 제대로 된 감이 있어요, 리더십은 그 양반이. 네,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스가 있는 정청래 대표가 아주 어제 수습은 잘 한 건데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됐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누리도 없다. 네, 이런 그럼요. 교훈을 심어줘야 합니다. 차후에 엄정한 수사와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춘석 씨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제명하든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명해야 될 사람 많잖아요. 예. 권성동도 제명해야 될 것 그렇지. 같죠. 제명할 이춘석도 거면은 그냥, 이준석도 제명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춘석도 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의정활동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네. 국회에서 칼을 뽑아야죠. 네. 그래서 자기 정화부터 해야 된다. 이 당, 이 당, 저 당이든. 그리고 한번 산뜻하게 출발해보자.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아주 통쾌하면서도 아주 예리한 그런 분석과 해설을 해주신 우리 오 국장님. 국장님, 다음 주 저희가 다 휴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주 잘 쉬시고. 쉬십시오. 예.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낮 1시가 아니죠. 3시죠? 오늘 3시. 3시에 이제 김용민 TV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과 권민정 아나운서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시간 시동을 걸어라가 방송이 됩니다. 시동을 걸어라.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시동을 걸어라. 경제 이슈 누구보다도 쉽고 재밌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김용민 TV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든 노래는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입니다. 제목이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예. 오면 어떡할 건데 빤스 목사. 너의 시대는 끝났어 빤스 목사.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오면 어떡할 건데 빤스 목사. 너의 시대는 끝났어 빤스 목사.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오면 어떡할 건데 빤스 목사. 너의 시대는 끝났어 빤스 목사.